안녕하세요, 환입니다. 자, 오늘은 주방용품 이야기, 그 중에서 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냐면은 일명 번개칼이라고 불리는 웨베큐 주방칼이에요. 광고예요. 대표님께서 괜찮겠다 해서 들어오셨는데 다소 생소한 디자인 때문에 홍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컨텐츠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일단은 시칼 파지법이라던가 원리 등등을 설명하고 뒷부분에 이 칼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해 다루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칼을 읽어보면은 대충 이렇게 써있어요. 특별한 그립의 힘과 엄지손가락의 힘이 더해져 칼짓이 힘이 더 들어갑니다. 인체 광학적, 손목 부담이 적고 조작 시 힘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이런 번개 모양, 번개 모양이어가지고 번개칼인 거예요. 매번 드는 생각인데 생소한 거는 짧은 걸로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일반적인 게 아니라 독특한 거다 보니까 짧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체공학, 힘의 균형 이런 건 뒤로 뺄게요. 자, 여러분은 시칼을 어떻게 잡으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잡을 거예요. 칼이 있어요. 일단 세 손가락으로 그립을 잡아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로 이 부분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이렇게 잡는 이유는 칼의 뒷부분, 그러니까 손잡이가 가까운 쪽에 힘을 식히기 위해서입니다. 요리에서는 다양한 물성 재료를 쓰거든요. 섬유질이 많은 재료가 있는가 하면은 힘줄이나 근막이 있는 고기, 그리고 단호박이라던가 당근처럼 단단한 야채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재료들은 깔끔하게 한 번에 안 잘릴 때가 있어요. 그 대파 송송 썰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끝에 안 잘려요, 잘. 그리고 오이도 안 잘릴 때가 있어요. 아래쪽이 안 잘려가지고 줄줄이 상으로 딸려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커팅 작업 끝에 이렇게 힘을 실어 컷하는 거죠. 착착착 하고 절도 있는 느낌으로. 그리고 칼질하는 방법. 손목을 가볍게 들어 세워주고 스냅을 이용하여 비스듬하게 식재료에 칼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이렇게요. 이렇게 밀어가지고 싹 샥. 그럼 조직에 칼날이 자연스럽게 파고들어 저항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는 칼날 전체가 도마 접촉을 하게 되면서 컷! 잘 안 잘릴 때 이러잖아요. 톱질하듯이. 이거를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속칭 밀어 썰기. 물론 이렇게 당겨서는 방법도 있고 찍어서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중식칼에서 흔히 볼 수가 있죠. 중식칼은 앞에 무겁잖아요. 찍은 다음에 당기면은 당겨 쓰는 그런 효과가 나게 돼요. 어떤 액션에서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같아요. 날이 재료에 닿은 상태에서 쓱 혹은 쓱, 그리고 끝부분에 와서 강한 힘이 탕 줘서 끊는 거예요. 어디서나 늘 볼 수 있고 자주 하는 칼질법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 칼질, 힘의 운용이든 그리고 손목 공용이든 많은 부분에서 희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자, 일단 시칼은 손목에 힘을 많이 써요. 그것도 이렇게 꺾여진 상태에서 힘의 운용이 이루어지죠. 이 상태에서 힘을 실게 되면 이런 작업을 무수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운동으로 치면은 불안정한 자세에서 덤벨을 드는 거랑 같은 거랑 할 수가 있어요. 겪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덤벨을 들든 아니면 무술이든 불안정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음날의 몸살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은 손목의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리고 병이 나게 돼요. 요리사들 자주 겪는 질환이 있어요. 이 영상 보고 계신 요리사분들은 아실 거예요. 첫째, 호흡기나 폐. 그리고 두 번째, 하지정맥류나 무릎관절, 즉 하체 관련 좀 질환.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목이에요. 아니 칼질 정도로 손목이 어떻게 되나, 고작게 주방에서 식재료 쏘는 게 뭐가 큰 문제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작업 대수롭게 볼 수가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른 연장, 도금 말고 망치, 도끼 이런 것도 해당되죠. 이런 거 쓸 때는 근육이 등에서부터 슉 해서 탕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전체 힘을 쫙 끌어가지고 쓰는 그런 느낌인데 주방에서 칼질은 그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일단 좁은 공간에서 작업이다 보니까 정적이 되죠. 보법, 자세 이렇게 못하죠, 그러고. 그리고 손질하는 재료의 물성이나 모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를 때 모양도 제각각이에요. 채 썰기, 편 썰기, 각종 썰기가 있죠.
다양한 작업이 있단 말이에요. 즉 신체의 다른 근육을 100% 활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거의 손목 스냅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망치 같은 거 들고 이런 안정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꺾인 상태로 힘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드렸죠. 시칼은 이렇게 잡는다. 근데 이렇게 잡게 되면은 힘을 온전하게 쓰기 힘듭니다. 자, 이 두 손가락, 이 칼날 이 부분을 이렇게 잡은 상태란 말이에요. 힘이 들어가는 시절일수록 잘 고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힘이 사용돼요. 자, 이 두 칼을 보세요. 그렇게까지 꽉 잡지 않아요. 아까 거는 큰 칼이니까 작은 걸 보여드릴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시카처럼 이렇게 안 잡아요. 이렇게 잡거나 힘이 많이 들어간 작업이라면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하면 힘이 분산되지 않고 그대로 실리거든요. 그리고 이 까란빗은 대놓고 엄지손가락을 대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면 진짜 힘이 제대로 실리겠죠. 그럼 시칼을 이렇게 잡고 쓰면 되겠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상태로는 칼질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런 나이프랑 용도가 다르잖아요. 자, 작업대 높이, 시줄 크기가 있어요. 이런 걸 손질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꺾여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인체 구조상 꺾이지 않겠죠. 근데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거 잡으려면은 팔꿈치랑 어깨를 신나게 들어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작업 효율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어깨에 피로가 쌓여버리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속도가 안 나죠. 이게 빠르겠어요? 이게 빠르겠어요? 나오잖아요. 자, 요약하자면 칼을 쓰는 작업 중 요리라는 작업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그리고 이 작업에서 효율성을 위해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손해고 손목 건강으로도 손해고, 딴 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을 제대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잡아가지고 분산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물론 뭐 요리사들은 그냥 하죠. 직업이니까. 예를 들게요. 격투기 선수가 맞는 게 아프다고 칭호된다면은 격투기를 하지 말아야죠. 요리사도 마찬가지예요. 배 있는 게 무서워요. 피 보는 게 무서워요. 대 있는 게 싫어요. 10년 뒤에 손목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요리사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일반인이라면 어떨까요? 특히 손목이 약하거나 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고안된 게 이 웨베큐 번개칼입니다. 참고로 이 칼은 손목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터너 증후군, 그 후천적인 질환이죠. 그런 질환이든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손목에 이제 문제가 있는 현저적인 사람이든 말이죠. 물론 이전에도 그러한 용도의 시칼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러한 사람들이 쓸 수 있다였어요. 그러니까 칼질을 하면 안 되고 못하는데 할 수 있게 만들었다였지, 그런 분들이 쓰기 편하다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때문에 이 웨베큐 칼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해소하기에 많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러한 독특한 디자인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뭔가 생소하다 못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그 주방칼인가 싶을 정도. 자, 이 칼의 특징,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칼질할 때 손목이 꺾인 상태에서 힘을 쓴다. 꺾인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나이프처럼 엄지에 힘을 싣기 힘들다. 이 두 가지를 해소했어요. 자, 모양이 좀 특이해서 굉장히 낯설은데 잡으면은 그냥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가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렇게 잡으면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니까 썰 때 엄지손가락에 힘이 실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힘이 실리다 보니까 자를 때 힘이 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히니 손목의 구성 범위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힘을 쓸 일 자체가 없어지죠. 자, 일반 시카의 경우는 이렇게 자꾸 쓰면은 팔꿈치를 들 수밖에 없어요. 작업된 높이, 시질 높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손잡이가 여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고 썰어도 어깨라던가 팔꿈치가 들리지가 않아요. 요약하면은 이 상태에서 힘을 쓸 일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 그냥 연습을 꾸준히 하면은 손목 힘이 늘어나고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국방부응 요리부응 불어서 나도 요리를 해볼까 하고 요리학원 등록하고 한 2주간 수업을 들었대요.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손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그 기사 있는 분 갔더니 인대가 늘어났대요. 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2주 만에 인대가 늘어나는 게 가능해? 주방일 2주도 아니고 학원 수업 2주 들었는데 손목이 이렇게 퉁퉁 부을 수가 있다고? 아니, 나도 손목이 굉장히 가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아가씨 손목이라고 소리 많이 듣는데 나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손목이 붓는다고? 자, 현대인의 손목 생각보다 굉장히 약합니다. 왜냐면 수기기록보다는 키보드 타이핑이 주류가 된 시대니까요. 저도 가끔 손으로 글씨 쓰죠. 글씨가 날아가요. 이게 펜을 잡고 쓰는데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이 잡은 상태로 힘이 잘 안 들어가가지고 글씨가 날아갑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까 2주 동안 학원 수업 듣고 퉁퉁 붓는 거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 어르신들 계시죠. 저 베이비 부모 세대 분들. 그분들은 학교 끝나면 집에 와서 호미 들고 부모님을 도왔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호미를 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액션을 하셨단 말이에요. 노동으로 인해 나도 모르게 단련이 되어 있다. 그런 세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니까요. 집에 있는 재료 썰어가지고 뭔가 해먹을 수도 있잖아요. 새송이 썰어가지고 부쳐 먹을 수도 있고, 두부라던가 우거지 썰어가지고 된장찌개를 해먹을 수도 있고. 근데 손목이 약하다고 그것까지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모든 거를 다 사람 쓰고 모든 걸 다 사먹는 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사람은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이제 손목이 약한 분도 계시니까 이런 주방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손목이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시점에서 본다면은 캠핑에서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캠핑용 테이블 작업하기 힘들거든요. 조리용으로 나온 것도 이거보다 5에서 7cm 낮아요. 참고로 제가 늑대식당 영상 찍을 때 기마자세로 칼질을 해요. 그럼 그나마 양호해요. 밥상보다 조금 높은 테이블에서 양파 자르고 고기 자르고 그런 일 자주 있거든요. 아무래도 캠핑용은 부피랑 무게 제약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즉, 작업할 때 자세가 엉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세가 안 나오게 되면 칼질할 때 효율이 안 나기도 하고 힘이 잘 안 실려가지고 잘 안 잘려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칼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불편한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설계한 제품이잖아요. 그 말인즉슨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불편해진 상황이 온다면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서브를 꼽아두니 좋지 말입니다. 하나의 세트가 완성이 되었네요. 찍으면서 간만에 덕질을 했네요. 주방칼 찍으면서 진공 꺼내고 마체테 꺼내고 다른 나이프 꺼내고, 이게 덕질 아닙니까?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고요. 웨베큐 주방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도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히 계세요.